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으면서 미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한 리버풀.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아놀드가 정상적인 몸 상태는 아니어서 브래들리가 우측 풀백을 담당했고요.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소보슬라이 대신에 커티스 존스가 2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 포인트는 브래들리와 음바페가 만라인을 선다는 거였고요. 브래들리가 음바페를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으로 제대로 된 라인업을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수비 쪽에 우풀백에 바스케스가 벤치에 앉았지만 선발로 투입될 몸 상태는 아니어서 발베르데가 풀백으로 내려갔고요. 또 리디거의 짝으로 아센시오라는 어린 센터백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호드리구의 부상으로 브라인 디아스와 길러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없는 상황에서 음바페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죠.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둘 다 역습이 전 세계 최상급인 팀들인데요. 양팀 다 빠르고 재능 있는 공격수들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팀 공격수들의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압박의 강도입니다. 리버풀 공격수들은 압박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지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이런 조합으로 경기를 뛴 적이 많지 않기도 하고 리버풀만큼 압박을 하는데 익숙한 선수들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런 장면들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리버풀에 공을 받아주는 두 명의 볼란치 맥칼리스터와 흐라벤베르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전방 쪽의 선수들이 한 번에 벗겨집니다. 당연히 앞쪽에 압박을 걸었는데 그 압박이 풀려버리면 이렇게 상대팀은 역습 나갈 찬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공격진의 압박의 차이가 공격 상황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 라인을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도 뒤로 물러서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라인과 라인 사이로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이 점점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죠. 그리고 전반 중반 이후엔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서 수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리버풀 최후방 센터백들은 편하게 빌드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죠. 치명적인 전개는 많지 않더라도 리버풀은 계속 좌우로 공을 돌리면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또 이번 경기는 양팀의 적극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리버풀의 수비 복귀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레알 마드리드가 라인을 낮춰놓고 수비를 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역습 기회가 날 수 있죠. 지금은 레알의 역습 상황이고 카마빈가가 공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때 리버풀 선수들의 수비 복귀 적극성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일단 센터백인 코나테가 먼저 나오면서 카마빈가를 지연시키고 나머지 선수들이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상관없이 파도가 오는 것처럼 쫙 하고 내려옵니다. 그것도 그냥 걸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전력 질주로 내려옵니다. 결국 카마빈가는 앞쪽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공을 돌리면서 레알의 역습 속도가 팍 죽어버립니다. 이런 팀 단위로 움직이는 적극성이 리버풀의 실점이 적은 이유가 되겠죠. 또 다른 레알의 역습 장면에서도 적극성의 차이를 느꼈는데요. 레알의 공격수들이 역습을 나갈 때 제가 그어놓은 하얀 선 뒤쪽으로는 레알의 선수들이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리버풀이 수비 복귀하는 장면처럼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수비진부터 쫙 올라가면서 역습의 숫자를 늘려주고 경우의 수를 늘려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됐죠. 또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리그에서는 이렇게 소수로 역습해도 뚫리는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 리버풀의 수비 수준은 유럽 최고 수준이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빠진 공격진이 리버풀의 빠른 수비 복귀 속도를 감당해내면서까지 역습을 성공시키는 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리버풀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0대0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두 명의 선수 카마빈가와 쿠르투아가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마빈가는 이렇게 역습을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1차 커팅이 아주 좋았고요. 경합 상황에서도 많이 끊어주면서 리버풀의 빠른 템포를 느려지게 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0대0으로 종료되고 경기는 후반전으로 진행되는데요. 후반전에도 레알이 역습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리버풀은 전반전과 같은 압박 강도를 유지합니다. 측면으로 몰아놓고 거기서 쌈 싸먹기를 하고요. 여기서 공을 못 뺐더라도 더 확실한 지연을 위해서 끝까지 띄워주면서 결국에는 공을 뒤로 돌리게 만듭니다. 이런 적극성들이 경기 중에는 스탯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장면을 자세히 뜯어보면 전체적으로 레알이 답답했던 느낌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뛰는 데는 정말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버풀의 땀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커티스 존스가 맥알리스터에게 패스를 주는데 이때도 저는 사실 레알의 공격수들의
선수들의 수비 적극성이 아쉽다고 느꼈거든요. 음바페가 더 내려와주면서 같이 쌈 싸준다든지 아니면 브라임 디아스가 맥칼리스터를 더 빨리 견제했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브라임 디아스가 붙어보지만 맥칼리스터는 이 압박을 이겨내며 왼발로 브래들리에게 주고 거기서 또 쉬지 않고 앞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브래들리는 이에 응해서 2대1 패스를 내주죠. 그리고 맥칼리스터가 빠른 타이밍에 반대쪽으로 땅볼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여기서 그 잘 막던 쿠르투아가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맥칼리스터가 슈팅을 날린 방향에는 수비수가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쿠르투아는 동그라미 친 쪽으로 더 많이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1대0으로 리버풀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7분 뒤 레알 마드리드에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모드리치의 재치가 엄청났습니다. 세바요스가 반대쪽 바스케스를 보고 패스를 넣어주는데 모드리치가 그걸 눈치채고 다리를 벌려서 공을 흘려줍니다. 패스할 때 공의 파워에는 정보가 담겨있죠. 평소 자신에게 오는 패스의 강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모드리치는 자기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눈치챈 겁니다. 모드리치가 흘리지 않았다면 연결되기 어려운 패스였습니다. 패스의 거리도 길고 그 사이에 수비수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공을 교체 투입된 바스케스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는 척하면서 접는데 로버트슨이 여기에 당해버립니다. 로버트슨은 지난 사우스햄튼전에 이어서 2연속 PK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음바페의 페널티킥이 켈러어에게 막혀버립니다. 일단 당연히 선방을 한 켈러어도 칭찬을 해야겠죠. 하지만 음바페의 페널티킥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방향만 맞춰서 잘 뛴다면 골키퍼가 딱 맞기 좋은 속도, 강도, 궤적으로 공이 왔습니다. 오늘 경기 내내 부진하던 음바페였는데 이 장면으로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리버풀은 이 PK를 막아내고 잠시 후에 본인들도 PK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살라의 클래스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페를랑 맨디와 1대1을 하게 되는데 맨디의 몸의 중심이 아예 뒤쪽으로 처진 걸 보고 안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방향을 한번 꺾어버립니다. 그러자 맨디의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살라에게 발을 뻗을 수밖에 없었고 살라는 PK를 얻어냅니다. 메시가 보아탱을 상대로 보여줬던 매치총 장면과 비슷했죠. 하지만 살라도 PK 실축을 하면서 음바페와 균형을 맞춥니다. 이 장면 역시 경기에서 매우 재밌는 포인트였죠. 하지만 그 이후에 경기 시간 76분 교체 투입된 학포가 헤더로 세게 골을 득점합니다. 리버풀이 코너킥에서 짧게 주고 가는 준비된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죠. 이렇게 경기는 2대0 리버풀이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적극성 차이에서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양팀의 에너지 레벨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리버풀이 체력적으로 훨씬 더 준비가 잘 된 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 선수 한 명 한 명을 얘기해보면 일단 음바페는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하지 못했죠. 페널티킥 실축한 건 물론이고 드리블에서의 스피드 그리고 패스 정확성 이런 것들까지 매우 아쉬웠습니다. 자신감이 정말 좋았던 음바페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또 리버풀에서 얘기할 선수는 브래들리입니다. 올 시즌에 아놀드가 많이 기용되면서 브래들리는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지 못했는데요. 아놀드의 공백 속에서 오늘같이 큰 경기에 상대는 무려 음바페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쫄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레벨에서 음바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린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오전 전승 단독 1위가 되었고요. 레알은 2승 3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과연 리버풀의 기세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레알은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